여느 때와 다를 것 없었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던 10살의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진 그 소녀는 지옥 같은 8년 5개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3096일의 그 시간 동안 얼었던 그녀는 세상의 빛도 바람도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타샤 캄푸쉬. 이 사건은 1998년 3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그날 아침 나타샤 캄푸쉬는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는 평온했고 사람들 역시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걷던 길은 똑같이 다니던 통학로였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그녀는 세상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등교 시간. 나타샤는 끝내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상함을 감지한 담임교사는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브리기테 시르니, 아버지는 루트비 코크. 두 사람은 나타샤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당시 나타샤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의 어머니가 학교로 달려갔지만 나타샤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뒤 학교에 가던 중 그녀는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단순한 지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타샤는 나타나지 않았고 선생님도 친구들도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던 브리기테는 불안한 표정으로 학교와 집을 오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보지 못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그제야 주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가이자 홀로 딸을 키운 브리기테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변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작은 마을은 삽시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되었고 수천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근 주민 한 명이 처음 보던 낯선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한 골목 한켠에 멈춰 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그 차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시 머물다 사라졌고 그 장면을 기억해낸 주민의 제보가 끔찍한 이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고 흰색 승합차를 중심으로 탐문과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무언가 밝혀질 거라 기대했지만 그 실마리는 너무도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흰색 승합차 목격담, 800여 대의 차량 조사,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소녀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택, 차고 아래 숨겨진 방 안에서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그 시간 속에서 이름조차 잊혀져 가던 그 소녀. 소녀의 이름은 나타샤 캄푸시였습니다. 1988년생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그녀는 지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당시의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실종 당시의 그녀의 키는 140cm에 불과했고 체중은 고작 38kg였습니다. 어렸던 10살의 소녀를 노린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조용한 얼굴의 한 남자였습니다. 그 인물은 볼프강 프리클로필. 1962년생이자 당시 36살의 그 사람은 통신기술자 출신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말수가 적고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는 깔끔한 모습에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차고 바닥 아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그 공간엔 철제로 만들어진 출입문과 방음이 처리된 콘크리트 벽, 단단한 철덮개와 이중 잠금 장치로 봉인된 감금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의 면적은 단 5제곱미터. 한국식으로 따지면 1.5평 남짓에 불과했으며 성인 한 명이 겨우로 몸을 닐 수 있을 만큼 좁았고 팔을 쭉 뻗으면 곧바로 벽에 닿을 정도로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창문 하나 없이 완전히 밀폐된 구조였고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환풍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밀실은 밖으로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프리클로필은 이 공간을 수년 동안 직접 설계하고 완성해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 아이를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끔찍한 계획은 1988년 3월 2일 아침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학교에 가던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를 납치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던 나타샤는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아버지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다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경 학교까지 약 10분 정도 남은 거리. 도로 한켠에 있던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소녀의 곁으로 다가왔고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10살의 그 소녀는 저항할 틈도 없이 차량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도로를 빠져나가 사라졌고 10살의 그 소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볼프강 프리클로필.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곽에 위치한 스트라스 호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비엔나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큰 도로와 인접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고 마당의 정원은 잘 손질되어 있었으며 주변의 이웃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평범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고 아래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철문을 지나 다시 문 하나를 더 열고 마지막으로 철제 덮개를 들어 올리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숨겨진 콘크리트 밀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나타샤가 갇힌 장소였습니다. 초기 몇 주간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방 안에서만 머물렀고 볼프강 크리플로필은 철저하게 그녀를 통제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는 나타샤에게 지금 이 세계는 멸망했다고 말했고 밖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그녀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했고 점점 그녀는 현실과의 감각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철문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빛 한 줄기 없는 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독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나타샤는 항상 그가 정한 위치에 앉아 있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방엔 시계도 달력도 없었고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때때로 그는 책이나 잡지를 던져주었지만 그 역시 검열된 상태로 일부 페이지가 찢겨 있거나 특정 기사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그가 틀어줄 때만 들을 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외부는 안전하지 않다고 나타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녀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을 지켜주는 건 오직 이 사람뿐이라는 착각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올 때면 나타샤는 벌을 피하려 스스로 감정을 죽이고 순응하는 아이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타샤는 심한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 우울증 증세로 고통받았고 그녀의 신체는 또래보다 훨씬 왜소해졌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그녀에게 외부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팔을 꺾고 벽에 밀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발로 차거나 방 내부를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감금이 되었던 방은 온도 조절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여름엔 찜통처럼 숨이 막혔고 추운 겨울엔 덜덜 떨며 담요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때로는 그녀 앞에서 상당히 불쾌한 자신의 성적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그녀를 벌거벗긴 채 감금실 밖으로 끌고 나와 육체적 굴욕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안에서 점점 자신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나타샤는 한 번의 기회를 틈타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그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 행동의 대가로 머리를 삭발한 뒤 거울 앞에 세워 조롱했고 감금실의 바닥을 엎드려 청소하게 하며 더 강도 높은 통제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구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린아이였던 그녀는 청소년이 되었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어릴 적부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던 내성적인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차가운 교육 방식 속에서 자라며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키워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고 자신의 집 지하에다 비밀스러운 감금 공간을 수년에 걸쳐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며 누군가의 납치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나타샤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끔 나타샤에게 "너는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라든지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이런 말들로 세뇌했으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를 납치하면서도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처럼 위장하려 했던 그의 태도는 일반적인 범죄라기보단 편집적 사고를 지닌 통제 집착형 인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던 감금의 시간 속에서 3096일째가 되었던 2006년 8월 23일,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탈출의 실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평소와 달리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차를 세차하겠다며 나타샤를 데리고 차고로 데려갔습니다. 지하방이 아닌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던 상당히 드문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때 볼프강은 전화를 받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고 나타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하얘졌지만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단 한 번뿐인 탈출의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피며 그녀는 손끝에 힘을 주고 맨발을 지면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3096일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 너머로 마침내 그녀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전력 질주해 거리로 나왔고 바닥은 뜨겁고 거칠었으며 발 뒤꿈치에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나타샤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울먹이듯 외쳤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실종된 소녀라는 사실과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다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흥분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전했습니다. 그녀를 본 이웃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된 지 8년 5개월 만에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의 수배를 받은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도주하던 중 비엔나 외곽의 인근 철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그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타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에서의 3096일이 끝나고 이제 그녀의 삶은 세상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나타샤는 탈출 후 철저한 심리치료와 재활을 받으며 점차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96일의 고립은 평생 그녀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볼프강의 집을 수색하며 수많은 방음 자재들과 감금 설계도를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조차 이토록 가까운 곳에 지하 감옥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3096일을 출간했고 2013년엔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한 아이가 지하에 갇힌 3096일.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일이었고 동시에 살아남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평범한 얼굴이 이토록 완벽한 감옥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도 아무도 모르는 감금된 시간이 지금도 어디선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